네, 7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증시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무려 80%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7월 증시에 상당 부분 저희가 기대를 했었지만 1900선 안착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월 이틀뿐이 남지 않았는데 저희 한국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지표의 움직임이 일단은 좀 주춤했고요. 이 양적 완화를 축소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경제지표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경제지표와 함께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까지 이어지면서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주목하는 시장은 바로 일본 증시의 흐름이겠죠. 일본 오늘도 13,000엔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97엔대 저점으로 해서 엔달러 환율이 오늘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연세라는 거 감안하면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8엔대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반등세입니다. 닷새 만에 1900선 내주면서 다소 시장이 올라왔던 것이 다시 하락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감을 좀 가졌었는데요. 오늘 일제히 빨간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과 함께 기관의 동향은 어떨까요? 일단 외국인들과 함께 기관 소폭의 매수 우위로 출발합니다. 최근에 있어서 가장 주목했던 것이 바로 기관들, 투신권의 매도인데요. 투신권의 매도가 여기서 멈출까요? 일단은 오늘 장 초반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소폭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다시 134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가장 좋았던 자동차 업종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오늘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탄력적인데요. 2.82%, 그리고 현대차도 2% 이상의 강세입니다. 기아차 역시도 전일에는 좀 상승폭 제한이 있었는데 1.5%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움직임이 7월 17일에 20만 원대를 터치했던 것과는 다르게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주가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23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이렇게 싱싱 달리는데 부품주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성호하이텍 좋습니다. 오늘 전일에 이어서 2.8%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품주 중에서도 수혜주 찾기에 상당히 분분하고 있습니다. 터키 쪽과 함께 중국 중의 공장 증설과 함께 가동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정한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통신업종 보시죠. 전일에 LG유플러스가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좀 가격 조정받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낙폭이 크면서 통신업종의 하락폭이 크고요. 오늘 장 초반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했었던 LG유플러스가 소폭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건설주들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전일 실적 쇼크 속에서 장대 음봉을 냈습니다. 현대산업이 11% 이상 급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합재산세 여부에 대해서 조금 이런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뜩이나 좋지 않은 이 주택시장에 조금 더 찬물을 끼얹는 일은 아닐까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함께 기관들까지 매수 우위로 돌아서는 움직임인데요. 자, 전일에도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끌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545선에서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램시마가 일본에서의 승인 소식이 들리죠. 전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오늘도 2.7% 이상의 강세입니다. 최근에 5만 5천 원권에서 상당 부분 좀 횡보를 했었는데 신고가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도 오늘 하루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진드기 소식이 다시 들리네요. 지방 쪽에서의 상당히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렸었는데 따라서 오늘 AI 관련주들 7% 이상의 급등하는 종목이 눈에 띄고요.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핵심 사항들 짚어보면서 전반적인 또 투자 전략부터 세우면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역시 일부 이 시간은 동양증권의 서동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에 또 6월 경상 수지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1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는데 일단 상품 수지의 수입 감소폭이 수출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불황형 흑자다라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또 이것이 원인이 국제유가 하락 때문이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로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불황형 흑자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된 품목별 현황을 보면요, 선박이라든가 반도체, 화공품 등의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거, 이런 점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 쪽이라든가 이런 유럽 쪽의 어떠한 그 경기 회복의 속도가 증가가 되준다면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자동차, 완성차라든가 부품 이런 쪽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들은 지금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게 해주고 있고,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선진국 쪽으로의 어떠한 그 수출 증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다만 동남아시아 시장 쪽이라든가 이런 신흥시장 쪽에서의 수출 증가는 좀 감소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머징 시장이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만큼 적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출 관련 기업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모비스, 기아차 3인방 등이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좀 코스피 시장에서 숨고르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처럼 또 동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의 긍정적인 소식들, 11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바이오 제약 쪽들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수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할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 1900선에 안착을 해나 했는데 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900선을 하회를 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또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1900선 위에 올라서기도 했는데 최근 기관을 보자면 또 투신권에서 순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러한 환매, 기관 중심의 매매 그렇죠. 전략 좀 세워주시죠. 환매 압력에 대한 부담감, 상당히 1900을 넘어가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야, 이거 쉽게 뭐 2000원 가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환매가 좀 나오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반면에 연기금들 쪽의 움직임들은 또 저점에서 어제도 1000억 이상을 매수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 좀 강도는 당연히 둔화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어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FOMC 회의라든가 GDP 확정치라든가 그리고 또 ECB 통화회의,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외국인들도 아무래도 좀 우리가 흔한 말로 좀 눈치를 본다, 네. 뭐 짱을 좀 본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실 1900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되느냐 안착이냐, 이거는 큰 의미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라운드라는 것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0일 이평선이 1870선에서 계속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20일 이평선과의 이격 축소 과정이 지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동안 주도했던 정유화학 업종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격 축소의 어떤 그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빠르면 오늘부터 저점에서의 이런 산업재나 수적들의 저가 매수 전략 가능한 이러한 구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 21선 이하 자리, 21선이 지지가 돼준다면 1900 이하 자리에서는 비중을 오히려 다시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조정을 받을 때에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짚어봤고요. 또 이슈가 들어오는 대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